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톨레의 책을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제3장을 보겠습니다. 제3장 마음이 만드는 드라마. 그리고 부제가 에고를 초월하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것들. 그래서 이번 제3장에 다시 이름을 붙여본다면, 좀 더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본다면, 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에고가 하는 짓들. 여러분, 에고가 어떤 짓을 하는가. 여러분, 이거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선어록이나 이런 불경을 공부하다가 이 톨레의 책을 저자로 해서 보게 되면 그 차이점이 뭐냐면, 톨레는 그 구체적으로 깨달음과 우리 항상 차의 두 바퀴처럼 바퀴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크기가 같아야 이게 똑바로 간다는 거죠. 하나는 깨달음이고 또 하나는 마음 치유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균형을 잡고 가는 데는 톨레의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음 일변도로 가는 거, 여러분,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 또 깨달음 일변도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에고의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돌아보게 만드는 이제 좋은 교재가 또 톨레의 책이라서 너무 세게 달려가지만 하지 말고, 예, 이렇게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는 게 오히려 이게 에고가 이런 단어는 제가 쓰기 전에 자기 검열을 해요. 깨달음을 막 향해 가는 거는 에고의 발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쓰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적나라하게 오히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뒤에 에고가 그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서 에고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어떤 짓을 저질러 왔는가 그걸 돌아봐서 그 에고를 이제 달랜다 그럴까? 예, 에고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 달래서 그 적나라한 그 에고의 모습을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지. 그걸 모르면 깨달음에 오히려 현혹되어서 계속 깨달았는데도 더 헐떡이게 되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뒤에 교묘하게 에고가 지금 그런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 공부란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하는 이 마음 공부란 무엇인가 할 때, 육조 예능 스님이 그 무상계라고 하는 모양 상자를 써서 상이 없는, 이때 모양 상자가 에고거든요. 그래서 무상하면 에고를 극복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 에고를 극복하는 노래라고 하는 무상계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구절이 자기 허물을 본다. 예, 마음 공부란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다. 이때 자기 허물은 자기 안에 에고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미혹한다, 현혹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금 끌고 다니는 거. 그래서 마음 공부란 무엇인가?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다. 그 허물이란 무엇인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에고. 그게 나의 허물이다 이거죠. 근데 그거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육조 예능 스님도 굉장히 알고 보면 그렇게 막 도노돈수라고 하는 높은 가르침을 펼쳤지만 사실은 그 디테일한 데서 보면 마음 공부의 핵심은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다.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계, 자기 허물을 보아서 자기 허물을 다스리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3장의 간략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3장의 근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에고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그게 마음 공부의 관건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기 에고에 대해서, 에고의 술수, 그 에고의 술수에 대해서 내가 알아채고 있는가. 알아채면 안 속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무의식하는 것은 의식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거의 끌려다니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에고의 의식적이냐 무의식적이냐, 이것이 마음 공부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몇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몇 사람이 이제 수업 끝나고, 만약에 수업 끝나고 몇 분들이 함께 뭐 차를 마신다. 그러면 그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느꼈을 게 뭐냐면, 그 대화에 남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기가 쉽지요. 그렇지 않나요? 남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그 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남을 좋다고 부럽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남에 대해서 뭐 약간 험담을 하거나, 그게 에고다 이거죠. 근데 몇 사람이 모여서 차 한잔 마시면서 각자의 에고가 서로 간에 부화내동해서 신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차 마시면 저를 얼마나 또 도마에 올릴까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좋은 말도 해주시겠지만, 또 뭐 하여튼 이야기 하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자기를 보는 게 마음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톨레를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마음 공부의 핵심은 자기 허물 보는 거고, 자기 허물이란 무엇이냐, 딴 게 아니라 대화를 했다 하면 남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왈구하고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뭐라 그럴까, 대리만족을 하고 또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뭐 그런 거, 그게 엄연히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80억 명의 인구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데 80억의 에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에고의 상태로 자기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솔직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께 나이 40 전후에서 인생에 대해서 좀 이게 다가 아닌데, 그리고 뭔가 존재가 불만족스럽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가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진짜 불만족스러운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괴로워하는 존재의 기본적인 고통,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을 때,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그게 에고였다 이거죠. 그 에고는 끊임없이 스스로 불만족스러워하고 뭔가가 허덕이고 헐떡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인 갈증을 느낀다, 사랑해,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가래를 느끼는 상태, 그게 에고라고, 바로 그게 에고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게 에고였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에고는 또 뒤집어 말하면, 그때 에고가 그렇게 갈증을 느끼지 않았으면 이 공부도 안 했겠다는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에고가 고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에고는 고통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고통이 계속 기저에 깔려 있는 삶.
그리고 그 고통이 해결 안 돼, 고통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에고는 자기가 존속하는 그런 에고의 그 술수가 사람마다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걸 자각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가 헛되이 깨달음을 향하여 막 구하고 갈구하는 그것도 에고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돌아봐서 역시 마음 공부는 자기 허물을 보는 건데 자기 허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 자기 내면에 그 참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처음 발견했을 때 약간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저 돌아보면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좀 슬펐다는 느낌이 와요. 아, 왜냐하면 내가 나로서 못 살고 끊임없이 에고에 휘둘려서 살았고 또 내가 철석까지 나라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에고인 거예요. 그런 에고가 있고 현재도 지금 동거하고 있고 에고랑 동거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조금 슬픔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쪽으로 공부가 되어야지. 그거는 자기 에고는 두고 그 에고가 추구하는 이상을 향하여 그냥 달려나가는. 그래서 에고를 키워주는. 여기 그런 말 나오잖아요. 에고에게 계속 먹이를 제공하는, 아니, 먹이를 바치는. 그러니까 내 딴에는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에고한테는 먹이를 바치고 있는 그런 삶이었다. 돌아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돌아보면 약간 성숙해지는. 이것으로부터 이걸 인정하고 자각해서 여기서 노연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구나.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것은 여러분 친구랑 만나서 차 마실 때마다 자기 에고가 누군가가 뭔가를 남뿐만 아니고 뭐 정치가 뭐 있잖아요. 주변에 연예인 정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입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기 마음을 돌아봐서 그래서 자기 에고를 동조하려고 하는 그 자기 에고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의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책에는 비동일화하기 에고와 동일화하지 않기 그걸 아예 용어를 만들어서 비동일화 이런 말을 또 이렇게 써내요. 그러니까 에고와 내가 거리를 두고 에고를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고 이제는 떼어내서 비동일화하기 이게 우리의 마음 공부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슬펐던 이유는 마음 공부는 좀 고통스러워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불만족스러워하고 했던 그것이 내가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아니고 그게 이제 에고였다는 이 사실을 알아채면 여러분 에고로서 살아왔잖아요. 이거 인정하기가 좀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아니냐 그럴 때 아니라고 말하기가 자신이 잘 없지요. 예, 이거 인정하기가 좀 고통스럽다. 내가 에고라니. 이걸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내가 마왕의 군대라니. 사탄이라니. 사탄의 권속이라니. 뭐 이런 걸 인정해야 되니까 우리 마음 공부는 좀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래야만이 사실은 진짜 공부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공부를 좀 피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에고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그게 싫어서 이 공부를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아보면 여기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 싫어서 에고가 잘 되기를 원하지. 에고가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지. 자기가 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런 수업은 싫겠다. 예, 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돌아보면 계속 핵심이 에고는 이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자기 현실에 대해서는 계속 불만족스러워하는 그게 에고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에고가 존재하는 방식이 이상을 추구하고 그 이상을 추구하는 만큼 현실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래서 그것이 에고의 존재 방식이다 하는 이제 그 사실을 그래서 가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불교는 삼독, 탐진, 치 그러니까 치가 에고인 거죠. 이 치가 종속하기 위해서는 탐과 진을 끊임없이 이상은 탐하고 현실은 진, 싫어하는 요 구조로 계속 자기를 몰아가는 그렇게 존속하는 그 테두리 에고의 전략을 까맣게 모르고 거기에 속아서 살아온 그냥 끌려다니면서 살아온 자기 현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또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상은 금강경이 형성되었을 당시에 그 어떤 불교의 진리에 논쟁을 벌였던 외도들, 다른 가르침들. 그러니까 불교가 금강경이 한참 성할 때,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다른 사상들, 그거를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으로 요약을 해서 이제 그것은 불교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저는 학문적인 해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래서 어쩌라고 그 사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외도 사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 끝인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우리한테 도움 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내한테 도움이 되는 해석을 하게 되면 에고가 아상이고 에고는 아상이 확립되면 반드시 자기가 아닌 상대를 만들어서 인상이라고 하는 인상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아상 인상이 생기고 그러면 아상은 다시 인상을 또 분별해서 그러니까 나와 남을 분별했으면 이 분별은 나와 남에서 안 끝나고 남을 다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다시 나누어서 이상과 현실로 나누어서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은 이렇게 얕잡아 보고 싫어하는 그래서 추구하는 대상으로서는 수자상은 이제 오래 사는 목숨 숫자를 썼으니까 이렇게 되게 공부가 이루어진 성자를 말한다고 그렇게 그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상은 뭐 사다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라함까지 이런 성자들을 말한다.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남을 성자와 중생으로 나누어 가지고 성자는 좋다고 하고 중생은 모자라고 싫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별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사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해석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런 내가 불교 공부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다 남이다 이렇게 하고 또 남은 만약에 불교 공부하게 보면 나보다도 수준이 더 높은 사람은 수자고 오래 사는 사람 노자 장자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중생이고 이렇게 또 나눈다 이거죠. 그래서 수자들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중생은 이렇게 얕잡아보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계속 나의 에고가, 그러면서 에고는 존속하는 그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말 나온 김에 그냥 소개한다면, 그러니까 항상 삼독, 또 사상, 그리고 하이데거 철학을 이렇게 가끔 인용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현존의 형이상학, 메타피직과 피직, 그러니까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설정하고 형이상학을 추구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현실은 항상 여기는 머무를 곳이 아니다. 인생은 여기에 머무르면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된다. 항상 메타피직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추구해야지 이 인생이 현존감을 느낀다.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데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것. 요게 현존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근데 그 구조가 플라톤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 플라톤 철학에 2500년간 사람들이 세뇌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그 에고의 전략인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것을 서양 철학의 토대로 삼아 가지고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속았다. 2500년이나 속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제 에고의 전략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여튼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21세기에는 이제 우리가 자기 에고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악을 하고 그게 속지 않아서 우리의 본래의 면목이, 에고한테 안 속으면 우리의 본래의 면목은 저절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에고한테 속고 있는 게 꿈인 거죠. 에고한테 속고 있는 게 전도몽상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우리 공부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번 장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메모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깨달음과 마음 치유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의 이름으로 이 자기 에고를 발견하고 에고하고 사실은 에고는 없애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톨레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그 보셨나요? 톨레와 윈프리와의 대담의 그 3회 제일 마지막 가면 톨레가 그러잖아요. 에고는 없애거나 제거하거나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없애는 게 아니라 에고가 원래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라고. 톨레가 참 그런 통찰은 굉장히 감사한 귀중한 가르침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에고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보면, 착각인 줄 알면 이제는 그게 힘을 잃고 우리한테서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가 착각인데 그 착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착각인 줄만 제대로 알면, 그러면 우리의 본래 면목이, 우리의 불성이 깨어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에고를 통해서 불성이 깨어나는 핵심적인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참선한 사람들이 깨달음의 명목으로 자기 에고를 정확하게 보고 극복하는 이 과정을 퉁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점은 굉장히 여러분께 당부를 하고 싶어요. 깨달음의 명분으로, 깨달음의 이름으로, 깨달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자기 에고를 다스리는 걸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퉁친다는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도 공부한 사람이 조금 이렇게 그 세간이를 무시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좀 괴팍해지는 게 있거든. 도 공부하는 사람이. 그거는 퉁치는 것이 되면, 그러니까 깨달으면 되지 하고 자기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막 이렇게 막행막식이다 그래요. 깨달은 사람은 이거 다 환이다 그러고 그냥 막행막식을 하는 그런 식의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퉁치면 안 된다. 아주 세밀하게 깨달음이 깊을수록 더 세밀하게 자기 에고를 잘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공부를 같이 해야 한다. 이런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것은 바른 각성이다. 각성이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뭐 하자는 거냐? 각성하자는 거다. 내가 살아가는 패턴과 그 방식에 대해서 각성하자는 거다. 그래서 참 좋은 이야기가, 톨레가 또 그런 이야기 됐잖아요. 내 안의 에고를 보면 드디어 남의 에고도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의 에고를 보면 남의 에고도 보인다. 그래서 당연한 그럴 것 같죠. 예.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 화상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그 화상 속에 에고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불편해하는 그놈이 에고다 이거죠. 그러니까 톨레의 가르침은 좀 더 깊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에고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남과의, 그러니까 내 에고를 봐야지 상대방의 에고도 보고, 그러면 에고끼리 충돌하는 것을 해서 내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님하고 장님이 부닥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에고를 본다 이 말은 남의 에고도 볼 수 있게 되면 여러분 누가 피해야 돼요? 눈 뜬 사람이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른 가르침이다. 그래서 저도 깊이 여러분, 그래서 자기 삶에서 이게 문제라고 느끼는 그것이 에고예요. 그러니까 그 에고를 돌아봐서 그것이 해결되어야, 그 인터뷰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질문이, 동생이 마약에 빠져서 아주 황폐한 삶이 되어가는 게 너무 괴롭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톨레의 답변은, 당신이 자기 에고를 극복하고 그 본성의 자리에서 그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에고가 에고를 도와줘 봤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당신이 먼저 자기 에고를 발견하고 그 에고를 극복해서 이 고요하면서도 현존하는 그 힘을 지닐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동생을 도와줄 수는 있을 거다 그때는. 근데 그게 바른 말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공부가,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자기 허물을 돌아봐서 자기 허물을 해결하는 그 힘이 결국 남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볼 때마다 톨레는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할 때 항상 톨레의 결론은 이 에고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탈 혹은 자유가 무엇이냐 물을 때는 에고로부터의 해탈, 에고로부터의 자유가 진짜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본래 면목과 만나는, 에고로부터 해탈하고 우리의 본래 면목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할 때 항상 톨레의 결론은 현재에 깨어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실질적인 가르침이기도 하다. 또 동감한다. 그리고 어제 제가 틱나탄 스님의 그 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번개를 해가지고 같이 봤거든요. 틱나탄 스님의 가르침도 그거더라고요. 현재로 돌아와서 깨어있기.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나서는 조금 더 빨리 업장을, 그 현재 그 업에 에고에 끌려다니는 그 업장을 한번 좀 더 빨리 세게 확 뽑아내는 그 방법이 이제 가나선에는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같은데 가나선은 조금 더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게 제가 3장의 전체 대강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제 시작하면서 첫 단락이 중요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 목소리는 되게 몽키 마인드예요.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앉아가지고 계속 속삭이고 있다. 즉, 자기도 모르게 쉼없이 일어나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과 그것에 동반하는 감정들. 이것과 너무도 완전히 동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화되어 있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소유당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속 속삭이는 그것에 우리가 정복당한, 소유당한 상태. 그래서 저는 식민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식민지. 우리 마음이 뭐냐? 에고의 식민지. 예. 그 현재는 에고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푸틴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푸틴한테만 있는 거 아니고, 모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에고의 식민지로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모님들도 에고일까요, 아닐까요? 그분들도 그분들도 별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형제들도 다 에고잖아요. 네. 또 자식은 아닌가? 자식과 며느리는 아닌가? 거기도 에고잖아요. 그리고 특히 배우자. 나도 에고고 배우자도 에고. 돌아보면 전부 에고야. 부모님이나 나의 배우자나 나의 형제들, 그리고 또 자식들, 그러니까 이런 뭐 조카들 돌아보면 또 친구들 뭐 다 에고인 거예요. 우리는 에고 속에서 포위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근데 이 점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은 여기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생은 고해예요. 그렇지 않나요? 에고끼리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길이 있다. 네, 이제 벗어나자 이거죠. 네. 이걸 인정해야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당신은 그 생각하는 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것이 에고가 지배하는 마음이다. 하여튼 저는 슬펐어요. 제 인생의 상당 부분을 에고에 지배당하고 살아봤는데 문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에고를 나라고 알고 살아왔던 그 세월이 돌아봤을 때는 좀 슬픔이 있대요. 여기서. 그리고 그걸 이제 인정하면서 벗어나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예. 인류 공통의 지금 문제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옆으로 뛰어가면 중간쯤에 다음 페이지 에고의 내용물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에고에는 동일한 구조가 작용한다. 다시 말해 에고는 단지 표면에서만 다를 뿐 깊은 아래에서는 모두가 같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같은가? 에고는 동일화와 분리를 먹고 산다. 요게 그러니까 분별이거든요. 분별해놓고 동일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동일화와 분리는 순서를 바꿔야 돼요. 분리와 동일화예요. 나누어 놓고 나는 한쪽으로 동일화함으로써, 그래서 편을 만들므로써, 갈등을 만듦으로써 에고는 자기가 존속한, 이게 에고의 존재 방식이에요. 당신이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마음이 만들어낸 자, 즉 에고를 통해 살아간다면 그 정체성의 기반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은 본래 변화하기 쉽고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고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하면서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나라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에고는 그 반대 생각인 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제가 조금 전에 사상, 아상, 에고가 있으면 인상, 남이 생기고, 나가 생기면 아상, 인상, 그리고 다시 나누어서 중생상과 수자상, 나쁜 놈과 좋은 놈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한쪽으로는 동일화하고 한쪽으로는 분리, 그러니까 나를 그 집단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미워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작용을 계속하면서 에고는 먹고 산다. 그래서 보살은 그 사상이 없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없는 사람이 보살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데 보살은 그럼 중생은 어떻게 구제하는가? 중생상이 없으니까, 보살한테는 중생상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중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중생을 구제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명도 실제로 구제한 중생은 없더라. 왜냐? 나한테서 중생상이 없으면 밖에도 중생이 없어서. 그 말이 금강정에 그냥 요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허물이 문제다. 나의 중생상이 문제다. 사상 중에서도 중생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만 이해를 하면 모든 사고방식 자체가 변하게 된다. 근데 에고는 중생상을 통해서 존재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걸 볼 때마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여러분 그 자리를 안 떠나고 7749 7일 동안 7번 그 일대에서 부다가야 당신이 깨달으신 보리수 아래 거기서 7749일 동안 안 떠나고 계속 숙고하고 계속 반복한 것이 12연기라고 하는 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부처님이 그렇게 12연기를 그렇게 숙고를 했나, 한번 무명에서부터 고통이 일어나는 거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고통에서 다시 무명이 일어나는 걸 거꾸로 한번 또 복귀해보고, 그럼 무명이 없어지면 차례차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걸 복귀해보고, 또 마지막에 그럼 고통이 없다면 하고 해보니까 무명도 없다는, 이거를 계속 복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깨달은 분이 왜 그 12연기를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복귀를 해가지고 완전 자기 확신이 설 때까지 반복했었는가? 지금 이 모든 것이 12연기로 다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2연기를, 저는 12연기를 에고를 톨레를 보면서 또 에고의 이 무서움을 보면서 계속 12연기를 저는 떠올려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면, 무명은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이잖아요. 무명은 에고예요. 그냥 명이 없다, 무의식이다. 무명은 톨레의 용어를 쓰면 무의식이다, 깨어있지 못하다. 깨어있지 못하다, 무엇에 깨어있지 못한가? 에고에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은 그 상태에서는 그 상태의 생활이 반복되잖아요. 무명은 행을 가져온다. 자기가 에고에 끌려다니는 것을 모르고 살면 계속 그 삶은 윤회가 이어지고 있다. 무명이 행이 반복된다. 그러면 식은 에고의 패턴인 거예요. 에고가 계속 반복되면 에고의 패턴이 생긴다. 무명, 행, 식. 에고의 패턴이 생기면 그 에고는 자기의 관념으로 바깥을 관념으로 물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에고는 에고의 세계를 창조해버린다. 다 네이밍을 함으로써 관념을 씌우면서 모든 것을 이미 고정관념의 세계로,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바깥 세계가 돼지 세계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부처 눈에는 부처 세계. 그러니까 이미 에고가 있으면, 무명이 있으면 윤회가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식은 에고의 패턴이 생기고, 에고의 패턴은 밖에 명색이라고 하는, 명색은 이름 붙여진 물질이잖아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그냥 색이 아니고 관념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계가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는 6가지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안이 빛을 신 의가 있으니까 촉,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만들어져서 접촉하자마자 이제는 수,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애정이 되고, 그리고 취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확고한 에고라고 하는 것이 탄생해서, 그 에고는 내가 태어났다,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고 하는 이 고통의 세계를 계속 증폭시키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참 12연기라는 게 굉장히 뭔가가 심오하고 어려운 건 줄 알았던데, 또 알고 보면 이거 에고의 노름을 부처님께서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중생이 괴로운 이유는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 알려준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에고가 무명 상태는 에고를 무의식,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명으로, 에고를 이제는 안다 이거죠. 그러면 아는 행위가 이제 반복될 거 아니에요. 속지 않는, 에고에 속고 살아온 세계, 그런 생활 방식에서 속지 않게 되면, 명이 되면 에고를 안다. 명은 의식화되었다, 의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의식하면 안 속는다. 그리고 안 속게 되면 에고의 패턴이 안 속는 패턴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명색은 명색이 아니고 실상이 되겠죠.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육권을 통해서, 6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안 속잖아요. 안 속으면 실상을 그대로 보고 대응하는 지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가 그런 수가 아니고 바르게 되겠죠. 그러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지를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취하고 버리는 갈등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그것의 주체가 형성되지도 않겠죠. 그러면 모든 것이 밝아져서 나는 태어났느니 하는 그 나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너무 당연한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연계를 가지고 고, 집, 멸, 도라고 하는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게 불교의 전부 다인데, 요거를 세세하게 주석을 붙이는 게 팔만대장경인데, 불교란 거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처음 배울 때 12연계부터 배우거든요. 고지밀도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랑 관계없는 비상적인 지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걸 볼 때마다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것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내가 바뀌는, 내가 실제로 고지멸도가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공부로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훨씬 더, 여러분, 그때는 기쁨도 있어요. 나의 무명이 명으로 바뀌어가는 생활에서. 그래서 내가 점점 고통으로 벗어나는, 그런 내가 성숙해지는
그런 걸 내가 체험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고요해지고 현존을 할 수 있게 되면, 고요해지고 현존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힘이 주위 사람한테도 이제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역설적으로 불교 안에만 있을 때는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랐는데, 지금 톨레 같은 사람을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책을 딱 줄이면 12연기예요. 줄이면. 그러면 12연기를 내가 숙고해가지고 소화를 시키면 간략하잖아요. 12연기인데, 그게 처음에는 고통을 일으키고, 근데 고통의 원인이 밝혀지고,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는 그 과정이 또 내가 확인되고, 그리고 그 방법이 내가 터득이 되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고진멸도가 내한테서 일어나면 이 책이 12연기의 고진멸도 사성제 하나로 딱 요약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약간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책이지만 약간 다 읽고 난 뒤에는 요점 정리하기가 만만찮아요, 이 책을. 근데 12연계 요점 정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되면 다음에는 무슨 책을 봐도 다 풀려버리는. 그러니까 참,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정말, 그러니까 너무 허황된 깨달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이 에고에 속고 사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발생한다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12연기가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가 하는 것이 더욱더 실감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장황한 책이, 알고 보면 장황하잖아요. 이 책이 12연기 하나가 제대로 내 안에서, 그 12연기가 고집멸도가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걸로서 다 정리가 된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다 그 말이더라,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소화가 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한 거예요, 벌써. 예. 구체적인 것은 10분간 휴식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